네, 지금부터 일과 단어를 빠르게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sigh인데요. sigh. 한숨 쉬다 이런 뜻이죠. 동사로 쓰이면 한숨 쉬다, 그리고 명사로 그냥 한숨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영어 의미로는 to take a deep audible breath인데 to take a deep breath 이러면 이제 뭐 심호흡을 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근데 이제 audible breath라고 했으니까 audible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소리가 들리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깊은 한숨을 쉬는 거 이런 거 이제 sigh라고 합니다. sigh.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What a day, sighed my uncle. 삼촌이 What a day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추가열문 보시면 The man sighs again. 그 남자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는데 looking bored. 굉장히 지루해 보였다. 이런 얘기 되겠죠. sigh, 한숨 쉬다. 두 번째 단어는 sink into입니다. sink into. 주저앉다, 가라앉다. 이 sink라는 동사는 여러분 우리 싱크대 할 때 그 싱크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sink into는 우리 본문에서는 to slowly move your body into a sitting or lying positi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몸을 이제 어떤 의자나 침대나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서 있다가 몸을 앉히거나 눕히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는 거. in a relaxed or tired way니까 뭔가 이렇게 몸에 힘을 빼면서 아니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을 누이는 거 이런 걸 sink int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예문에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문장이죠. What a day, sighed my uncle as he sank into the couch. 그가 카우치에 몸을 누이면서 정말 힘든 날이었어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문장이 되어 있고요. 추가 예문 보시면 All I want to do was sink into bed.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sink into bed. 그냥 침대에 들어 눕는 거야. 침대에 몸을 던지는 거야.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sink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sank.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A 대신에 U를 써서 sunk입니다. 그래서 sink, sank, sunk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 exhausted 무슨 뜻이죠? 네, 몹시 지친 영어식 표현으로는 extremely tired 아니면 very tir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tired라는 표현도 물론 많이 쓰지만 exhausted 이러면 이제 완전히 지쳐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본문 예문은 he looked exhausted from work. 그는 이제 일터에서 굉장히 이제 지친 상태로 돌아와서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보였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근데 이제 추가 예문 보시면 they did exercise until they were exhausted. 그들은 did exercise 운동을 했는데요. until they were exhausted. 완전히 지칠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roar with laughter라는 표현은 roar라는 동사가 원래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거 이런 걸 roar라고 합니다. roar. 동사로도 쓰이고 또는 감탄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의성어. 사자가 으르렁, 우리 이제 으르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roa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with laughter 이런데 laughter는 laugh의 명사 형태가 laughter죠. 그래서 이제 웃음으로 큰 소리를 내다 이런 얘기니까 폭소를 터뜨리다. 이제 큰 웃음을 터뜨리다. to laugh very loudly 의미가 되고요. 본문님을 보시면 My uncle roared with laughter. 우리 삼촌이 폭소를 터뜨렸다. 큰 웃음을 터뜨렸다. 추가를 보시면 She threw back her head.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and roared with laughter.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겠죠. deal with라는 표현은 어떤 일 같은 걸 처리하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다, 문제를 처리하다, 어떤 뭐 다루기 힘든 사람을 다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영어 표현 보시면 to do something about a person or thing that causes a problem or difficult situation.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을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같은 것을 대처하는 거 이런 게 deal with 하는 겁니다. 본문님은 보시면 I gotta deal with people every day too. have got to는 have to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그냥 이런 표현입니다. 구어체에서는 have got to로 많이 쓴대요. 그래서 I've got to deal with people이니까 사람들을 다뤄야 해요. everyday 매일매일. to 나도 역시 그렇게 다뤄야 해요. 이런 얘기 되죠. 추가해문 보시면 she can deal with difficult matters. 그녀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다룰 능력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고요. 그 다음 표현 pressure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press, 누르다라는 그 press 동사에다가 url을 붙여서 명사가 된 겁니다. 압박. 그래서 the burden of physical or mental distress, 어떤 신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의 burden이란 말은 부담, 짐 이런 거니까 어떤 압박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님 보시면 You don't have to deal with any of life's real pressures.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어떤 삶의 진짜 압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네가 deal with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를 대할 필요가 어떤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어떤 삶에서 느끼는 어떤 부담, 압박 이런 걸 pressure라고 표현했고요. They felt constant pressure to pass the exam. 그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constant pressure, 어떤 끊임없는 압박을 느꼈다. 압박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be in one's shoes 이러면 직역하면 누군가의 신발을 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입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에 처하다. 그럼 여기 one'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에 보통 이제 어떤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의 입장에 처하다라고 할 때는 뭐 I am in your shoe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의 입장 I am in his shoes. 그녀의 입장 그러면 in her shoes 이렇게 이제 적절한 인칭 대명사 소유격을 요 자리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be in another person's situation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있는 거, 상황에 놓이는 거. 우리 이런 거 역지사지한다 그러죠. 역지사지. 본문 예문은요. I'd love to be in your shoes. 나는 I'd love to 이러면 나는 뭐뭐 기꺼이 뭐뭐 하겠어. 나는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하는 게 뭐 싫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네 입장이 돼보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근데 추가해면 보시면 if I were in the shoes 내가 그녀의 입장이라면 if I were 이러면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녀의 입장이라면 I wouldn't buy the expensive watch. 나는 그 비싼 시계를 사지 않을 텐데 아유 나라면 저렇게 비싼 시계 안 살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if I were in the shoes 내가 그녀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o off라는 말은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알람 같은 게 울리다 이런 뜻입니다. 알람 시계 같은 게 울리는 거. To make a characteristic noise.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소음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go off라고 하고 그냥 뭐 알람 시계가 울리다. 아니면 뭐 어떤 화재 경보 같은 게 울리다. 뭐 이런 거 할 때 go off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본문님은 보시면 from the minute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My alarm goes up in the morning. 내 알람 시계가 아침에 울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기서 minut이라는 건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때, 순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때부터 I'm on the run. 나는 굉장히 서둘러야 돼. 나는 굉장히 서둘러.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추가인 보시면 they heard the bell go off. 그들은 그 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업 종이 치는 것도 bell goes off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들은 그 종이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on the run이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었죠. 서둘러서 분주한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어떤 일을 서둘러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While busy doing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일을 하느라 굉장히 이제 바쁜 그런 와중에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본문인문은 이제 아까 해석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추가용 보시면 I eat breakfast on the run. 나는 서둘러서 아침을 먹는다. 뭐 한다면 if I'm late for the class. 내가 late for the class는 이제 수업에 늦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 늦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아무튼 뭐 내가 수업에 늦을 것 같으면 나는 굉장히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먹는다. rush라는 동사는요. 서두르다. 아니면 이제 어디를 막 이렇게 뛰어서 막 몰려가는 거 이런 게 이제 rush 하는 겁니다. 뛰어가고 서두르고 이런 거요. To do something or move very quickly.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I rush to take a shower, get dressed, and eat breakfast. 그래서 rush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굉장히 서둘러서 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서둘러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추가면 보시면 the students rushed down the stairs. 학생들이 서둘러서 계단을 내려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be overwhelmed with. overwhelmed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뭐뭐에 압도되다. 그래서 overwhelmed라는 형용사는 압도된 이런 뜻입니다. 압도된. 그래서 be overwhelmed 이렇게 수동태로 썼을 때 뒤에 이제 전치사 with가 나와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 압도되다 이런 뜻이 되겠죠. To feel sudden strong emotion.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강력한 느낌, 감정 같은 걸 느끼는 거.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All the while, 그동안 my head is overwhelmed. 내 머리가 압도되는데요. 뭘로요? With the busy schedule ahead of me. 내 앞에 놓여있는,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바쁜 스케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머리가 압도돼 있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추가해 보시면 they were overwhelmed with joy. 그들은 기쁨으로 압도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찼다.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 되죠. ahead of는 이제 뭐뭐 앞에, in front of의 뜻이고요. 이제 요 본문이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추가해 보시면 we have difficult problems ahead of us.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되고요. contrary to 이러면 뭐뭐에 반하여 뭐뭐와는 반대로 이럽니다. 뭐뭐와는 반대로. 여기서 반한다는 거는 사람한테 반했다는 게 아니라 뭐뭐에 반대되어 이런 얘기입니다. in conflict with 뭐뭐랑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죠. So contrary to my uncle's opinion. 그래서 뭐랑은 반대냐면 우리 삼촌의 opinion, 의견과는 반대로, 삼촌의 생각과는 반대로 my life does include managing people. 내 삶은 사람들을 다루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실제로 다루고 있다. 추가면 보시면 contrary to expectations. 어떤 기대와는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반대로 the price of oil fell in May. 유가,
기름 가격이죠. price of oil. 유가가 5월에 떨어졌다. constantly라는 부사는 끊임없이, 형용사는 constant죠. ly 빼고 constant 이러면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런 뜻이고요. ly 붙여서 constantly 이러면 끊임없이, all the time or often, 항상 또는 자주 뭐 이렇게 표현됐네요. 본문님 보시면 I have to constantly deal with what my classmates and teachers say and do. 나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나의 그 학급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하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항상 내가 deal with 그런 것들에 대처해야 됩니다. 사실 학교 생활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이.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반 친구들, 그다음에 선생님, 너무 많은 사람들과 좁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내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생활하는 것보다 어른이 돼서 생활하는 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추가해 보시면 they are constantly chatting in the park. 그들은 끊임없이 공원에서 채팅은 이제 수다 떨고 뭐 그냥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 wind가 아닙니다. unwind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unwind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wind 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wind라고 읽고 이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로 쓸 때는 wind라고 읽고요. 이때 wind의 의미는 무슨 시계 태엽 같은 걸 감는 거 이런 게 이제 wind 하는 거예요. wind. 뭔가를 감다 뭐 이런 뜻인데 unwind라는 한다는 거는 이제 감은 걸 푸는 거잖아요. 시계 태엽 같은 걸 감은 걸 푸는 거. 그래서 이제 긴장을 풀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쓰였습니다. 과거형 과거분사도 간단히 얘기하면 wind, wound, wound예요. W-O-U-N-D 이렇게 써서 wind, wound, wound 참고하시고 그래서 영어 표현은 to relax, 긴장을 푸는 거죠. After a period of work와 anxiety, 어떤 그 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일정 기간의 이 일이 끝난 후에 긴장을 풀거나 아니면 어떤 초조함으로부터 긴장을 푸는 거 이런 걸 unwind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냥 relax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though I'd like to unwind from a tiring day. 비록 내가 이 피곤한 날로부터 긴장을 풀고 싶지만 when I return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또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추가인 보시면 I'm gonna watch a movie and unwind. 나는 그냥 영화 보면서 좀 긴장을 풀고 싶어 풀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겠고요. pressing 형용사로 쓰여서 긴급한. 긴급한 그럼 우리 떠오르는 단어가 urge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urgent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urgent one needing to be dealt with immediately. 즉시 뭔가 어떤 일이 처리돼야 되는 그런 긴급한 이런 얘기 되고요. I know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s at hand.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더욱더 긴급한 그런 일들이 at hand란 말은 즉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긴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추가해 보시면 he left town on some pressing business.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떤 긴급한 어떤 사업, 긴급한 일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긴급한 일 때문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attend라는 표현은 가까이에 있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니까 가까이에 있는이라는 뭐 의미도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이기도 해요. near in time or place니까 시간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place, 장소상 가까운 이제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긴급한 일들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추가해 보시면 we should handle the business at hand. 우리는 즉시 그 일을 지금 처리해야 돼요. handle, deal with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일 같은 걸 처리하다. bet이라는 동사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도박에서 돈을 걸다 이런 뜻인데요. 돈을 걸 때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돈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I bet, you bet 이러면 이제 뭐뭐 하는 게 틀림없다.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To be able to be sure that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고요. 본문에서는 you can bet I chose my uncle. 그래서 내가 우리 삼촌을 골랐다라는 것을 you can bet. 너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너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해 보시면 I bet she'll win the tennis game.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신하건대 그녀가 그 테니스 게임을 이길 거야.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의미로 보시면 되죠. show up이라는 동사는 어디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To arrive for a gathering or event.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이벤트, 사건? 뭐라 해야 되지? 뭐 그런 것에 어떤 행사? 뭐 이런 것에 나타나다. 그래서 when he showed up at school, 그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he didn't seem to know what the day would be like. 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루가 어떨지,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될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추가해 보시면 she showed up late for the class. 그녀는 교실 수업에 늦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게 되고요. hold는
뭔가 이제 가지고 있고 유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렇게 들다, 잡다, 뭐 뜻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본문에서 이제 뭐라고 쓰는지 한번 봅시다. To take and keep something in your hand or arms. 그래서 이제 뭔가 손이나 팔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 그는 뭐를 잡고 있었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In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추가면 보시면 students are holding hands. 손을 잡다라고 할 때 이렇게 holding hands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생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beam이라는 동사는 레이저 beam 할 때 그 beam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그 광선, 빛살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활짝 웃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to smile with joy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씩 미소를 짓는 거 이런 게 beam 하는 겁니다. 본문 예문에서는 he was beaming throughout my history class. 내 역사 시간 내내 그는 이렇게 실실 웃고 있었다. 그런 얘기 되죠. The teacher beamed a warm smile at the students. 그 선생님은 a warm smile이니까 굉장히 따뜻한 그런 미소를 그녀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thumb through의 thumb은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umb through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는 거, 휙휙 넘겨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To turn the pages or a book quickly.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아니면 책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문 예문에서는 he thumbed through the textbook. 그는 이제 교과서, 텍스트북은 교과서죠. 교과서를 휙휙 넘겨보면서 absorbed by some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absorbed 되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absorbed는 흡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를 썼으니까 이런 정보에 의해서 흡수되었다는 거는 그런 이제 정보에 몰입했다, 푹 빠져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추가해 보시면 she usually thumbed through a magazine while waiting in the shop. 그녀는 가게에서 기다릴 때 usually 대체로 잡지를 thumb through 합니다. 잡지를 휙휙 넘겨봅니다.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다릴 때 이럴 때 잡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휙휙 넘겨보는 표현 thumb through 기억을 해두시고요. absorb는 좀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물, 액체 같은 걸 흡수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영영사전 표현 보면 to take in은 이제 내가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knowledge나 attitude, 어떤 지식이나 태도 같은 것을 받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요. 본문 예문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추가 예문 보시면 he is good at observing driving skills. 그는 아주 잘하는데요. 뭐를 잘하냐면 운전 기술을 잘 흡수한다, 잘 흡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pay attention to 이러면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to concentrate on 이러면 보통 뭐뭐에 집중하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얘기죠. 본문 예문 보시면 I wish I'd paid a little more attention to math when I was in school. 여기는 I wish I'd가 I had네요. I had paid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쓰면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표현이죠. 뭐뭐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좋았을 텐데 뭐에? 매스 수학에. 언제요? When I was in school.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삼촌 입장에서 학교 다니는 거 과거의 얘기인데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이렇게 I had paid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밑에 추가해 보시면 Let's pay attention to others' opinion, other opinions. 우리 요거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뭐예요? 다른 의견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주목해 봅시다. 그런 뜻이 되고요. scratch는 긁다. To rub it one's fingernails to relieve itching. itching이라는 건 가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긁다. 뭐 말 그대로 그런 얘기죠. He said scratching his head. 그가 말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그의 머리를 긁으면서. 우리가 멋쩍을 때 머리를 긁으면서 얘기하잖아요. I lifted my glasses. 나는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면서 and scratched my nose. 코를 살살 긁었습니다. fade라는 동사는 색깔이 바래지고 희미해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 탈색되는 거 이런 게 fade 하는 거죠. fade. to lose freshness 어떤 신선함 같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strength 어떤 힘 아니면 vitality라는 거는 생기죠. 생기가 뭐 돋는다 그 생기 그런 생기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걸 fade 한다 그래요. In the third class Spanish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스페니쉬 시간이었는데 스페인어 시간이었는데 my uncle's smile 우리 삼촌의 smile 미소가 started fading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런 거죠. 추가해 보시면 the voice on the radio faded out. 그 라디오에 나오는 음성, 목소리가 점점 faded out, 점점 작아졌습니다. 왠지 어떤 노래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에서 그 어떤 뭐 멘트가 끝날 때 광고로 넘어갈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런 건 이제 fade out이라고 합니다. fade out. 점점 작아지고 옅어지고 뭐 이런 거죠. scribble이라는 동사는 갈겨 쓰다.
스크립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글을 쓰는 거랑 관련있습니다. 글을 쓰는 거. 그래서 스크립트 이러면 어떤 대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쓰는 거랑 관련 있고요. 스크립은 갈겨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또박또박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빠르게 갈겨 쓰는 거 이런 거 스크립을 한다고 해요. To write or draw something quickly. 그래서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재빠르게 하는 거 이런 거 scribble 한다고 하고요. And he scribbled a note to me saying. 그래서 그는 나에게 여기서 노트는 이제 메모, 쪽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휘갈겨 쓰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죠? I scribbled a few words to her on a card. 나는 카드에 이제 뭐 몇 단어를 이렇게 끄적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hold back이라는 표현은 억제하다, 제지하다,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참다 이런 게 hold back 하는 겁니다. 뭔가를 유보하고 뭐 이런 거요. Do not show what you're thinking or feeling.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티내지 않는 거 이런 게 hold back 하는 거죠. I tried to hold back a laugh. 그래서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And patted his arm in encouragement.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추가면 보시면 she held back a sorrow. 그녀는 그녀의 슬픔을 held back이니까 이제 다시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다. 티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Until she was alone. 그녀가 혼자 남게 되기 전까지. 이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혼자 남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슬픔을 표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held back a sorrow. pet이라는 동사는 우리 반려동물을 할 때 pet은 PET고요. PAT pet은 동사예요. 그래서 쓰다듬다 혹은 이렇게 가볍게 토닥토닥 해주다 뭐 어루만지다 이런 게 이제 pet 하는 겁니다. pet. To touch someone or something lightly and repeatedly. 그래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lightly니까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repeatedly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주는 거 이런 게 pet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patted his arm in encouragement 격려하는 차원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팔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다. She patted the puppy's head.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 그래서 pat the dog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pat the dog. 개를 쓰다듬다라고 할 때. exclaim이라는 동사는 소리치다. 뭐 약간 그 어떤 강한 느낌 때문에 약간 이렇게 탄성을 지르거나 뭐 이런 게 exclaim 하는 거죠. To cry out or speak in strong or sudden emotion. 그래서 어떤 강한 느낌 아니면 갑작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 이런 게 exclaim 하는 거죠. 감탄하는 건데 감탄이라고 보통 이제 좋은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소리를 지르는 거. My uncle suddenly exclaimed. 그래서 우리 삼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They exclaimed in delight over the beautiful tower.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In delight이니까 어떤 기쁨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뭐를 보고요? 저 아름다운 탑을 보고요. 프랑스 가서 밤에 에펠탑 야경 보면 진짜 누구나 탄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exclaimed in delight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point at이라는 표현인데요. 손가락질 하다. 포인팅 하는 게 손가락질 하는 거고요. 우리 at이라는 전치사는 보통 어떤 그 목표, 예를 들면 활을 쏘거나 아니면 뭐 총을 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조준을 하잖아요. 그때도 aim at이라는 표현 써요. aim at.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우리 look at me, look at him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때 at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그 동작의 목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전치사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은 to direct an extended finger, 어떤 손가락을 쭉 뻗어서 뭔가 가리키는 거죠. at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에 가리키는 거 포인트 한다고요. 본문 예문은 Why is that girl pointing at me and laughing? 왜 저 여자애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웃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죠. You should not point at people. 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이 되고요. Pull away. pull은 잡아당기다는 얘기죠. pull away는 이제 뭔가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 To draw oneself back or away. 어떤 사람을 draw라는 동사도 끌어당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뒤로 또는 아니면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표현. I pulled him away and said. 나는 그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tried to pull the cat away from the ladder. 그들은 고양이를 the ladder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당겼다. workout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쓰인 표현은 어떤 것의 답을 알아내다.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역시 workout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계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To solve 문제를 푸는 거죠. Something such as a problem. 그래서 어떤 것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 같은 거, 수학 문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by a process of reasoning or calculation 어떤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계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것의 답을 알아내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걸 workout 한다고요. 본문 예문은 because I couldn't work it out in my head.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것을 workout인가 이제 어떤 파악을 하고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We can't work out where it comes from.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 personality라는 말은 성격이라는 뜻이죠. 성격.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a person.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특질, 상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문님 보시면, oh, I guess that's your personality. 내 생각엔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것 같아.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 라고 삼촌에게 말했다. We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인성 이런 거 얘기할 때도 personality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embarrassed라는 형용사는요. 당황스러운. 보시면 여기 bar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bar, bar. 그래서 bar는 원래 이렇게 가로막는 장대. 장대는 보통 세워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단기 같은 거 이렇게 가로막는 바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놓여져 있는 거를 보통 바라고 해서 그래서 embarrassed는 뭔가 내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뭔가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럴 때 어떻게 씁니까? 이제 기분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약간 embarrassed, 당황스러운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eeling ashamed or shy 그래서 내가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당황스럽거나 이런 거죠. 본문님 보시면 my uncle was embarrassed at lunch 그래서 우리 삼촌은 점심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추가해 보시면 You have no idea how embarrassed I was.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How embarrassed I was.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런 게 되죠. 네, 계속 이어서 보시면 afterwards라는 표현인데요. afterwards는 그 뒤에, 나중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이죠. After the time mentioned. 그래서 어떤 언급한 시간 이후에 아니면 방금 뭔가 얘기한 일 다음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He was probably even more embarrassed when he returned to class afterwards. 그는 심지어 더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른다. 뭐 했을 때요? 그 이후에 그가 수업 시간으로 다시 교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더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추가해면 보시면 we decided to go to the park first. 우리는 공원을 먼저 가고 and eat afterwards. 그 다음에 먹기로 했다. 공원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먹기로 했다. 그렇게 되죠. horrified라는 표현은 충격받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뭔가 이렇게 무서워서 겁에 질리는 게 horrified라는 거죠. very shocked. 본문님 보시면 horrified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he whispered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추가해 보시면 I was horrified to hear of death. 나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whisper는 이제 속삭이다는 뜻이죠. whisper. To say something very quietly. 그래서 매우 조용하게 뭔가를 말하는 게 whisper 하는 거고요. 네, 아까 나왔던 표현이고 추가해 보시면 I can't hear what the girl is saying because she is whispering. 나는 그 여자애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었는데 because she is whispering.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 admit이라는 동사는요.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인정하다. to recognize. My uncle admitted that life as a teen is not as easy as he first thought. 우리 삼촌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뭐를요? 이 10대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근데 뭐만큼 쉽지 않냐면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마침내 인정을 했습니다. 추가해 보시면 she should have admitted guilt. should have pp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녀는 그녀의 guilt는 유죄죠. 유죄. 죄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comment라는 동사는요, 견해를 밝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 이런 얘기죠. To make a comment on. 본문님 보시면 he commented and then asked.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The teacher commented that the two essays were very similar. 그 선생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뭐라고요? 그 두 개의 에세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resemblance는 명사예요. 명사. 닮음, 유사함. 동사는 resemble입니다. resemble. R-E-S-E-M-B-L-E까지 써서 resemble. 누구누구랑 이제 닮다, 유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e를 빼고 ance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죠. 닮음, 유사함. The fact that two people or things look like each other. 그래서 이제 어떤 두 사람 또는 어떤 두 사물이 서로와 같이 생겼다.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사실.
본문님 보시면 My uncle now sees. 우리 삼촌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를요? The resemblance between my life and his. 내 삶과 그의 삶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 There was a family resemblance. 뭐가 있냐면 가족의 어떤 유사성, 가족의 닮음 이런 게 있다. Between my sisters. 내 자매들끼리, 자매들 간에 이런 가족 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과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단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